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리사 화장품의 김영기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화장품 회사 오너를 꿈꾸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화장품 회사 오너가 될 수 있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오늘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장품 회사 오너가 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가장 먼저 내가 판매하고 싶은 유통 채널이 먼저 확보되어야 되겠죠. 암만 좋은 화장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통 채널이 확보되지 않으면 마냥 재고로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확실한 나의 판로를 선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통신 판매 내지는 또 뭐 어떤 분은 방문 판매를 또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오프라인 매장을 꿈꾸시는 분도 있을 거고 B2B로 납품하시려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홈쇼핑 또 해외 이제 아마존이나 수출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유통 채널 중에서 내가 어떤 것에 장점이 있는지 확실하게 정해놓고 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제품이 어떤 연령층에 가장 적합하게 먹혀들 것인지에 대한 타겟 연령층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10대, 20대 고객을 상대로 하는데 유분기 많은 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언밸런스한 경우가 발생돼서 안 되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어떤 연령층의 공략을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선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타깃 샘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유통 채널에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연령층이 파악이 됐다 그러면 경쟁 업체의 제품, 가장 잘 나가는 제품들을 선정해서 그것을 타깃 샘플로 확정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미투 전략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상 어떤 유통이나 어떤 연령층을 선정하더라도 사실 그 해당하는 채널과 연령층에는 이미 1등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따라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제품군이나 제품 가격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가가 얼마가 들고 또 거기에 대한 판매가는 내가 어느 정도 선정했을 때 또 마케팅 비용은 내가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자금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2천만 원 있는데 그것을 1,000만 원의 제품을 쏟아붓고 나머지 마케팅 비용을 하다 보면 사실상 나머지 사무실 운영하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금 계획을 세우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먼저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요. 혹시 집에서 하실 분들은 집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자가인 경우는 그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단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 업무 공간이라든지 제품이 나왔을 때 보관하고 유통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공간이 좀 부족하면 사무실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해당하는 제품군과 또 공간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책임 판매업 등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책임 판매업 등록을 하려면 우선 책임 판매 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책임 판매 관리자는 대표자 본인이 하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책임 판매 관리자 해당되는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자격 조건으로는 4년제 이공계 계열학과 졸업자 또는 경력자, 전문대를 나왔으면 해당 학과 졸업하고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혹시라도 그것들이 다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화장품 회사에서 제조 또는 품질 관리 쪽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그것으로 해당이 됩니다. 책임 판매업 등록을 할 때는 의약품 안전나라에다가 전자민원으로 등록을 하면 되고요. 재직증명서라든지 졸업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 다음에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매뉴얼, 그 다음에 품질관리 기준 매뉴얼, 품질관리 시험 위스탁 계약서 이런 것들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인터넷에 또 검색을 해보면 안내되는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참조하시고 나중에 차후로 책임 판매업 등록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한 번 더 영상을 올리는 일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OEM 또는 ODM 업체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소량 생산이 가능한 업체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OEM 회사를 가다 보면 많이 부딪히시겠지만 굉장히 MOQ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최소 10,000개, 5,000개, 적게 해도 한 3,000개 정도는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상품군마다 이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디자인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상품에 있어서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디자인도 절반 이상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가능한지, 혹시라도 주변에 디자이너가 있다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요즘은 ODM 업체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까지 같이 겸해서 해줄 수 있는 업체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셉에 따른 제품 경쟁력이 확실히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많은 연구소들이 실력이 좋아져서 어떤 제품을 이렇게 요구했을 때 만들어내는 실력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가능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큰 회사들이 있는데 사실 소량으로 하실 분들은 그런 회사는 갈 수가 없고요. 일반적으로 요즘은 제가 지금 부천에 있는데 부천이나 이런 데도 보면 화장품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제품을 확실하게 연구 개발 가능한지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량으로 시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들여서 한 번에 단번에 성공한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소액을 투자해서 화장품 회사 오너가 되려고 꿈꾸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품이 나오게 되면 그 제품을 안내해 줄 수 있는 또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블로그 마케팅, 샘플로도 계속 뿌려야 되고요. 검색 광고도 해야 되고, 인스타, 각종 SNS 광고, 맘카페, 또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검색 광고 등 모든 것이 다 돈입니다. 그래서 소량으로 일단 시작하고 그것을 조금씩 알린 다음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수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이라는 것은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기초 같은 경우는 3년, 그 다음에 색조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유통기한이 있는데 사실 3년을 꽉 채우고 유통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소비자들도 기한이 1년도 안 남았다 그러면 사실 사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피부에는 전혀 이상이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신선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량으로 시작해서 나름대로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로 소량 또는 소액으로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벨링이 가능한 그런 용기들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라벨링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원형 용기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디자인을 하실 때 여기다가 인쇄를 하게 되고 색깔을 넣고 이렇게 되면 소량으로 사실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라벨을 돌려서 컬러풀하게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용기들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대용량 제품을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100g짜리인데 50g짜리를 만약에 뭐 한 2000개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합해보면 한 100kg 정도 나오죠. 내용물이. 내용물 100kg짜리를 돌릴 수 있는 회사가 극히 많지 않습니다. 물론 큰 회사들은 다 있지만 또 큰 회사에서는 사실 소량으로 하지도 않을 뿐더러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호모 믹서기라고 그러죠. 그런 것이 보통 500kg짜리, 1톤짜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가마의 절반 이상 정도 내용물을 만들 수 있는 용량이 나와야 제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용량 제품을 좀 추천드리고요. 기왕이면 50g짜리보단 100g짜리로 2000개를 한다. 그러면 200kg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조하는데 좀 수월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샴푸 같은 경우도 200ml짜리보단 기왕이면 500ml, 1000ml짜리를 하면 그것은 1000개, 500개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스크팩이나 튜브류 같은 경우에 생산을 조금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라비아 인쇄지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은박지 있죠. 그래서 마스크팩을 이제 뜯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 수량이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스크팩 크기의 제품은 한 6만 장 정도, 55,000장, 6만 장 정도 나오고요. 튜브류 같은 경우도 일반 용기보다는 저렴하긴 한데 사실 소량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튜브 업체에서 최하 10,000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10,000개를 싸게 만들어서 생산은 5,000개나 3,000개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분할해서 생산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량 생산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아래에 제가 연락처를 남겨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화장품을 만들면 마케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마케팅이 없이는 사실 화장품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케팅에 대한 노하우도 제가 특별히 전수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최대한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제조보다는 유통을 한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각종의 어떤 채널을 좀 많이 알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디자인이나 부자재 이런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도 제가 초기 단계부터 마지막 판매하는 단계까지 성실하게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